반갑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의 건강 지킴이 김송아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들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나이가 들면서 자신이 예전부터 생각해온 그 무언가를 닮아간다는 사실. 또 있어요. 부부로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이젠 서로 얼굴까지 닮아간다는 사실. 정말 희한하죠. 어렸을 때부터 꿈꿔온 그 무엇을 결국은 이루지 못했지만 문득 중년이 된 내 모습, 행동에서 발견될 때가 있습니다. 외모도 그래요. 전혀 다른 스타일의 결혼식 사진의 얼굴이 환갑쯤 되는 기념사진에는 어느새 닮아있는 부부의 모습으로 보이기도 하고요. 내 마음속에 오래 있었던 사람들, 항상 꿈꿔왔었던 상상, 이미 그들과 내가 많이 닮아있었다는 사실을 지금까지 모르고 지내올 수도 있었을 텐데요. 오늘 하루 닮음의 발견, 그 발견의 즐거움 한번 찾아보시면 어떨까요?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 순서 시작할게요. 라디오로 생방송되는 오전 11시, 유튜브에서 원음 방송 또는 몸 건강, 마음 건강 라이브를 검색하시면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고요. 오른쪽 하단에 구독 버튼 누르시면 원음 방송의 다양한 컨텐츠들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몸 건강, 마음 건강, 서울시 서대문구 대림한의원 이기룡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건강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 주세요. 서울 02-823-2000번, 서울 전화 02-823-2000번이고요. 문자 상담도 가능합니다. 샵 8970, 우물정 누르시고 8970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신청하실 땐 상담받으실 분의 키, 몸무게, 연세를 함께 적어주시고요. 얼굴 사진이나 아픈 부위의 사진도 함께 보내주시면 더욱 자세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의 미니 강의는 이기룡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몸 건강, 마음 건강 정말 오랜만에 출연해 주셨는데요. 네. 앞으로도 좀 좋은 말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벌써 4년 만에 온 것 같으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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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오늘 강의는 어떤 주제로 준비를 해주셨나요? 네. 평생을 연구한 사상의학에 대한 강의를 하고 싶습니다. 네. 앞으로 계속 그 사상의학을 위주로 해서 진행하고 싶어요. 네. 그럼 사상의학이라는 게 어떤 건지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을 텐데 네.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사상의학은 그 조선조 말에 함경도의 이제 말에는 한의사가 네. 창안한 한의학의 가장 발전된 의술이에요. 네. 사람 체질을 음양에 따라서 음체질, 양체질 이렇게 있는데 그 음체질 중에 더 강한 사람을 태음인, 또 덜 강한 사람을 소음인 이런 식으로 사람 체질을 넷으로 나눠서 이제 치료하는 방법인데 네. 음인 중에는 태음인, 소음인, 네. 양인 중에는 태양인, 소양인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그래 이렇게 넷으로 나눠서 치료한다는 뜻에서 사상의학 네. 또는 사상체질의학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네. 그러면 사상의학 또는 사상체질의학이라는 걸 방금 전에도 이재마 선생이 창안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럼 그전엔 이런 개념이 없었나요? 그 전에 중국에 한 4천 년 전에 나온 황제 내경이라는 책이 있는데 네. 그 책에 보면은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
그리고 음양화평인 네. 이렇게 5체질을 제시한 게 있어요. 네. 예. 그런데 그 체질만 5가지로 제시를 했지 그 체질에마다 특징이나 또는 네. 치료 방법이나 병리, 생리 이런 거를 전혀 제시를 안 하고 그냥 그것만 나와 있기 때문에 네네네. 예, 그렇게 흘러온 지 4,000년이 됐어요. 네. 그동안에 아무 학자가 이걸 연구를 안 했는데 네. 유일하게 우리 한국의 이재마 선생이 그걸 연구를 해서 사상의학이 탄생하게 된 거죠. 아. 그 4,000년 동안에 그 많은 학자들이 그걸 연구를 안 하고 그냥 네. 내려온 거죠. 네. 그러니까 어쨌든 황제 내경에서부터 사상의학이라는 게 사람을 4가지 체질로 구분은 했으나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특징이 있는지 또 어떤 식으로 그 4가지 체질에 맞춰서 치료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법이 없었으나 네. 이걸 이제 이재마 선생이 창안을 했다라는 말씀이신 네, 거네요. 네. 그럼 구체적으로 태음인, 태양인, 소음인, 소양인 4가지 체질을 말씀해 주셨는데 네. 어떻게 나누는 건가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사람이 음체가 있고 양체가 있는데 네. 음체도 그 중에 음이 더 강한 사람이 있고 네. 또 음이 좀 약한 사람이 있어요. 네. 이게 태음인 하는 그 강한 체질은 음이 강하다 그런 뜻이에요. 태음인 하는 게. 그다음에 좀 덜 강한 사람이 소음인이죠. 네. 그리고 그렇게 이제 나누고 네. 그다음에 태양인은 양인은 또 태양인 소양인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양의 강도에 따라서 네. 그렇게 또 2가지로 그러는 거지요. 네.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양의 기운이 클 태자를 써서 큰지 네. 조금 덜 큰지 뭐 음의 기운이 아주 큰지 뭐 적은지를 따라서 4가지로 나누는 것 네,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네. 그럼 그 각각의 네. 사상의 체질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우리 신체 구조라든지 아니면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우리 한의학에는 이제 전개 그 이론이 네. 음양 이거를 중심으로 하고 또 오행이라 그래서 네. 이 지구상의 특히 이제 자연 계통의 모든 삼라만상 모든 거를 음으로 나누고 양으로 나누고 이렇게 이분화하는 그런 이론과 네. 그다음에 이제 목화토금수 5개의 그 에너지 네. 이걸 이제 현대의학으로 현대과학으로 그게 해석이 안 돼요. 네. 그런데 이 5가지 힘을 우리 한의학에서는 4차원의 에너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그것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화토금수인데 네. 그것이 이제 이 사람한테는 얼만큼 강하고 얼만큼 약하냐 네. 그거를 이제 가지고 나누는 거죠. 네. 그렇게 나누다 보니까 네. 우선 태음인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음이 강하다. 네. 그다음에 목이 강하다. 그 4차원의 에너지 중에 목이 강하다. 네. 그다음에 인체에서는 간과 쓸개가 강하다. 네. 반면에 폐와 대장이 약하다. 네. 이런 뜻이 있어요. 네. 그다음에 소음인은 화가 강하고 또 화가 약하고
수가 강하다. 네. 이런 뜻이 있고 그다음에 신장이 강하고 방광이 약하다. 네. 이런 뜻이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음양 또 목화토금수 네. 그다음에 오장에서는 뭐가 강하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그 체질을 감별하는데 네. 이제 태양인은 그러면 어떠냐? 태음인과 반대로 금이 강하고 양이 강하고 폐가 강하고 대장이 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그다음에 소양인은 화가 강하고 심장이 강하고 반대로 신장 콩팥하고 방광이 약하다. 이게 소음인과 소양인이 그렇게 서로 반대되는 거죠. 태음인과 태양인이 서로 반대되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구별을 해서 사람 체질을 구별하고 거기에 맞춰서 약을 쓰는 거죠. 네. 그러니까 태음인, 태양인, 소음인, 소양인 뭐 이렇게 분류가 되어지는데 왜 이런 기준을 가지고 구분을 하는 건가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 이제 이렇게 체질을 감별하느냐? 네. 이제 그거는 이 사람한테 어떤 약이 잘 맞나, 네. 어떤 약이 잘 안 맞나, 그걸 알기 위해서. 그다음에 이 사람한테는 우리 몸에 침자리가 있는데 네. 그 중에 이 사람한테는 어느 침자리를 침을 어떻게 놔야 될 건가 그거를 알기 위해서 이 체질 감별을 하는 거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저희가 그 각각의 네. 그 사상 체질에 맞는 뭐 치료법을 알아보기 이전에 네. 먼저 그 태음인이든 태양인이든 이런 사상 체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이해를 하려면 네. 아까 그 전에 말씀 주신 오행과 네. 음양이 어떤 의미인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참 어려워요, 그게. 네. 네. 물론 어렵겠지만 그냥 간단하게라도 네. 좀 이제 기본 개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실 수가 있을까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황제 내경이라는 거기에 네. 이제 그 운기론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걸 오운육기라고 이제 하는데 오운육기. 네. 오운의 운자를 따고 육기의 기자를 따서 간단하게 운기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그걸 가지고 거기서 풀어내는 게 이제 사상의학 체질 감별하는 기준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오행이라는 목화토금수 중에서 뭐 금은 어떤 기운, 뭐 양이 강하고 뭐 그 중에서 수는 뭐 음이 강하고 이런 것들이 또 따로 나누어져 있나요? 그러면요. 그런 것들을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좀 이해가 더 빠를 것 같아서. 그 설명이 참 내가 50여 년을 연구한 건데 네. 그걸 딱 한마디로 설명하기가 그렇죠. 참 어려워요. 네, 그거를 이제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좀 하고 싶은. 그래 주시면 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좋고요. 그러면 한약의 그런 약성과 거기에 맞춰서 사상 체질을 어떻게 각각에 적용하면 좋을지를 좀 더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이제 태음인 그러면은 우리 그 한약은 기본 그 약리가 네. 약성을 찬 약, 뜨거운 약, 시원한 약, 따뜻한 약 이렇게 네 가지로 구별을 해서 치료를 해요. 네, 그게 이제 그 한열, 온양, 그 찬약, 뜨거운 약 그거를 이제 구별해서 치료를 하는데 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네. 예를 들어서 장질부사가 걸린 사람한테 치료할 때 네. 태음인은 따뜻한 성분의 약을 쓰고 네. 또 소음인은 암만
저 장질부사가 굉장히 열이 나요. 39도, 40도까지 올라가는데 네. 그렇게 열이 나도 아. 뜨거운 종류의 약을 써야 돼요. 왜 그런가요? 그게 아. 체질의학에서 그렇게 하는 거죠. 체질에 그 사람한테 맞는 게 뜨거운 약이니까. 그다음에 태양에는 시원한 약을 써야 돼요. 네. 또 소양에는 아주 찬 약을 써야 돼요. 예. 소양에는 화가 강하다 그랬으니까 그 화를 꺼주기 위한 약을 쓰는 거죠. 네. 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예를 들면 그 소화제가 한 10여 가지 되는데 네. 예. 그 경우에도 태음인은 시원한 작용의 소화제를 따뜻한 약의 소화제를 써줘야 되고 태양인은 시원한 약의 소화제를 써줘야 되고 또 소양인은 아주 찬 그런 소화제를 쓰고 네. 소음인은 뜨거운 작용을 하는 소화제를 쓰는 거죠. 네. 이게 그런 치료약에만 해당하는 게 아니고 보약에도 음식에도 해당이 돼요. 그래서 소음인한테는 아주 뜨거운 작용인 인삼, 부자 그런 약을 보약에 쓰고 네. 정반대로 소양인의 경우는 숙지왕, 산수유 이런 찬 종류의 약을 쓰고 그다음에 태양인은 미후도라 그래서 머루, 달에 네. 이런 따뜻한 종류의 약을 쓰고 네. 그다음에 시원한 종류의 약을 쓰고 태음인은 녹용, 산약, 그런 따뜻한 종류의 약을 써주는 게 좋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음식도 특히 소양에는 돼지고기 같이 찬 작용의 음식을 먹어야 좋고, 네. 그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다음에 소음인은 닭고기 이런 열을 올려주는 그런 약을 음식을 먹어야 되고 태양에는 어패류, 네. 신선한 그런 음식의 어패류 종류를 이제 구워놓는 거죠. 네. 그리고 태음인은 뭐 소고기가 좋고, 네. 예. 그렇게 음식까지도 우리 사상의학에서는 철저하게 체질에 맞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요새 홍삼 에기스가 많이 유행하고 있는데, 네. 예. 우리 사상의학자가 보기에는 상당히 불안해요. 홍삼을 소양인이나 태양인이 먹으면은 네. 이게 맞질 않기 때문에 네. 부작용이 나는 수가 많아요. 예. 가끔 그런 환자가 와요. 나 네. 홍삼을 먹었는데 왜 이렇게 얼굴이 뻘겋고 화끈거리냐. 가렵고 그렇다. 또 가슴이 두근대고 답답하다. 뭐 이런 호소를 하는 환자가 오는데 네. 그 체질 보면은 다 소양인 아니면 태양인이에요. 네. 이렇게 음식까지도 가려서 치료하는 그런 방법이 사상의학이고 그것이 사상의학의 장점이에요.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근데 그 말씀하신 대로 찬 성질의 음식이나 뭐 뜨거운 성질의 음식을 넣은 한약을 만든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각각 사상 그 체질에 맞춰서. 네. 그럼 실제로 그 약을 좀 뜨겁게 먹고 차갑게 먹고 하기도 하나요? 그 근데 체질에 그걸 맞춰서. 약 먹을 때 그걸 구워놓죠. 그것도 실제로 좀 도움이 되나요? 네. 아. 소양인의 경우 약을 식혀서 잡세요. 소음인의 경우 약을 따뜻하게 데워서 잡세요. 그렇게.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뭐 침을 놓을 때도 이런 것들이 좀 도움이 되나요? 물론이죠. 네. 침도 소음인하고 소양인하고 비교했을 때 네. 서로 정반대로 그 침 얘기를 하시는데 네. 우리 몸에 목화 토금수 혈이
60개가 있어요. 네. 예, 경락이 12경락인데 네. 그 한 경락마다 다 목화 토금수 혈이 있어요. 아. 그래서 총 60개가 그 오행을 따라서 네. 돼 있는데 아. 그 혈을 어느 체질엔 어느 혈을 놔라. 그게 네. 사상의학적인 치료 방법이에요. 아. 그러니까 과거의 동의보감이나 그런 거와는 아주 판이한 거죠. 그래서 이재만 선생이 이런 거를 이제 창안해냈을 당시에 다른 한의사들한테 그건 아니다라는 공격이 상당히 많이 나왔었대요. 네. 예, 그걸 잘 모르는 사람은 그건 아니다 하고 자꾸 이제 공격을 하고 그랬던 건데, 예. 이단자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그거는 안 통하는 거죠. 근데 사실 저도 뭐 한의학을 잘 모르는 관점에서 인터넷을 찾아봤을 때에는 네. 가장 먼저 검색이 되는 게 태양인인가 소음인인가 뭐 이런 것부터 그럼요. 확인을 하거든요. 네. 어쨌든 그렇게 뭔가 이만큼 퍼졌다는 데에는 장점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떤 장점이 있나요? 네. 우선 그 약을 자기 체질에 꼭 맞는 거를 쓰니까 치료가 잘 돼요. 네. 네. 훨씬 치료 기간이 단축되고 따라서 약값도 이제 치료비도 네. 적어지는 거죠. 네. 네. 그다음에 중요한 게 아까 말한 대로 그 사람한테 꼭 맞는 침자리에다 꼭 맞게 침을 놓는 거니까 예, 침 그 효과가 좋은 거죠.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병은 잘 모르겠는데 네. 예, 이제 당장 그 진찰을 해가지고 무슨 병이다 아는 거는 뭐 종합병원에서도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검사를 해야 되는데 네. 이러이러게 아프다 그러면은 우선 약을 그 사람한테 맞는 약을 쓸 수가 있고 침을 그 앞으로 얘기를 하겠지만 침을 놔서 뭘 조절하느냐 이거거든요. 네. 이게 아프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목화토금수 중에 목이 지금 약해져 있구나. 네. 금이 약해져 있구나. 이걸 그거를 알고 있으니까 병은 잘 몰라도 그거를 조절해 주면은 이게 치료가 되는 거거든요. 네. 예, 그렇게 우수한 게 그 사상의학이에요. 네. 그러니까 자기에게 꼭 맞는 치료법을 선택하기 때문에 좀 그렇죠. 불필요한 치료 행위를 줄일 수 있다. 네, 그런- 이것이 아무래도 네, 네. 네, 최장점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런데 뭐 중국에서 뭐 처음 시작했을 때 4,000년간 어쨌든 연구가 되지 않았던 분야를 네. 이재만 선생이 처음 뭔가 창시를 하거나 연구를 시작했을 때에는 네. 뭔가 구체적인 동기가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재만 선생이 원래 그 무인이었어요. 과거 시험에 병과에 이제 합격을 해가지고 네. 요새 말로는 군인 장교가 됐는데, 아, 네. 예, 그래서 이제 군 생활을 하는데 그 고질병이 있었어요. 네. 음식을 먹는데 갑자기 넘어가질 않아. 아. 그리고 또 기껏 넘어갔던 것도 네. 한나절씩 있다가 도로 토해내는데 아. 음식이 하나도 소화가 안 된 그냥 그런 음식을 토해내는 그런 병이 있었어요. 옛날같이 먹을 게 귀했을 때는 더 고민이 많으셨겠어요. 또 한 가지 병은 네. 잘 걸어가다가 갑자기 다리에 힘이 빠지고 아. 일어서지도 못하고 걷지를 못하는 그런 병이 있었어요. 네. 그거를 이제 자꾸 토하고 그런 거를 열격 반위증이라고 우리 한방 병명으로 얘기를 하는데 네. 그 병이 오고 또 이 걷지 못하는 거는 해역병이라 그랬어요. 네. 이 열격 반위증이라는 거는 요새 말로 하면은 유문 경련이야. 유문 경련. 유문이 우리
위장으로 밥이 넘어갈 때 식도에서 위장으로 들어가는 식도염 같은 거군요. 아니야 다른 건가요? 식도에서 위장으로 갈 때 네. 예, 그 문을 열어주고 닫아주고 하는 그런 작용을 하는 게 네. 분문이고 네. 또 위장에서 십이지장으로 음식이 갈 때 고기를 유문이라 그러는데 네, 네. 그 유문이 경련을 일으키는 거야. 네, 네. 그런 거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다리를 이제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게 네. 이거를 우리 말로 하면은 예전에는 해역병이라고 해역증이라고 한다고. 해역증이라고 하는 네. 게 요즘 말로 하면 어떻게 좀 그 히스테리성 협동 운동 장애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말이 어렵네요. 네, 어려워요. 네. 예. 이게 그 앞에 말은 해역병, 열격 반이증이나 네. 해역증이 다 이게 심적인 걸로 오는 거야. 마음의 병이군요. 그렇죠. 네. 뭐 아프지도 않고 네. 열이 나지도 않고 뭐 어디가 붓거나 무슨 뭐 그런 것도 아니면서 그렇게 이제 네. 그런 병이 와요. 예, 그래서 이분이 그 군인의 길을 포기하고 내 병이나 고쳐보자고 의학 공부를 해서 네. 이제 그 의서를 200권을 통달했다고 그래요. 와. 그만큼 열심히 해가지고 네. 보니까 의학에 환해진 거지. 네. 예, 그래서 많은 환자를 보다 보니까 똑같은 병인데 예를 네. 들어서 폐결핵이 왔는데 어떤 사람은 이 처방으로 잘 듣는데 네. 다른 사람은 이 처방이 듣질 않아. 네. 또 듣지 않는 것까지도 좋은데 부작용이. 그걸 먹고 병이 더하다 그래. 네. 또 그 약의 부작용까지 나서 두 가지로 더 고생을 하는 그런 그게 왜 그런가 하고 네, 이제 네. 자꾸 통계를 내다 보니까 이렇게 생긴 사람은 이런 종류의 약이 잘 맞고 이렇게 생긴 사람은 이런 종류의 약이 잘 맞고 네. 그거를 정리를 해서 이제 하다 보니까 체질이 네 네 가지. 가지가 있더라. 그런데 네 가지 중에 이런 사람은 태음인이라 그러고 이런 사람은 태양인이라고 하자. 그걸 이제 황제 내경에서 그걸 이제 거기에 있는 걸 인용을 한 거죠. 네. 예. 그런데 음양이 똑같은 사람은 없더라. 다 차이가 있더라. 네. 그리고 음양 화평이는 없구나 하는 걸 이제 알고 네 가지만 이제 해서 정리를 해서 병리, 생리, 양리 이런 거를 다 종합해서 정리를 해가지고 동의 수세본이라는 의서를 하나 발간했어요. 네. 이것이 이 의학 사상 그렇게 체질에 대한 책이 유일하게 이거 하나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한국 민족이 얼마나 우수하다 하는 거를 이제 알 수가 있죠. 네. 그게 뭐 아무 나라에도 이건 없어요. 또 역대 없고 그러니까 체질에 그렇게 체계적으로 한 책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후학들이 그 책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또 진료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건 그저 고서에 있는 이론을 정리한 게 아니라 충분한 임상을 거쳐서 그렇죠. 네, 그걸 이론으로 정리한 예. 그런 개념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네. 굉장히 본인의 어떤 병이나 뭐 이런 것을 극복하고 이런 걸 이론으로까지 창안을 하셨다는 건 정말 그러니까 비범한 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또 실제로도 출생 일화가 또 굉장히 재미있는 게 있다고 들었어요. 네. 그 이재마 선생이 태양인인데 네. 예, 태양인이 비교적 그 천재적인 머리가 많아요. 그 이재마 선생 일화를 얘기를 하면 좀 재미가 있어요. 네. 그 이제 젊어서 20대 때 진사가 돼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네. 어느 날 어느 주막에 가서 술을 먹게 됐대요. 네. 그
나이가 많은 이제 어머니가 운영하는 그런 네. 주막에서 술을 먹다가 술이 과해서 네. 거기서 쓰러져 잤대요. 네. 이게 잤는데 그 어머니한테 관여는 딸이 하나 있는데 네. 좀 이쁘질 않았던가 봐요. 그래서 네, 네. 시집을 못 가고 있는데 그 이제 이재마 선생이 좀 유명한 걸 이제 그 주모도 알았겠죠. 예, 주모가 그 딸이 그렇게 이제 시집도 못 가고 네. 있는 걸 좀 네. 뭐 불쌍하다고 생각할까 뭐 좀 네, 그래서 네. 처녀성이나 좀 면해주자 하는 의미에서 그 이재마가 술 취해서 자는 방에다 네. 들여보냈대요. 네, 네, 예. 네. 그래서 이제 그 일이 있고 한 10달 지나서 그 이재마의 이제 할아버지지 쉽게 말하면 네, 네. 아직 이재마가 태어나지도 않았지만 네, 네. 예, 그 할아버지가 어느 날 꿈을 꾸었는데 네. 꿈에 어떤 사람이 말을 한 필 끌고 와서 이 말이 제주도 말인데 잘 기르라 그러면서 아. 기둥에다 매놓고 가더래요. 네. 그런데 꿈에서 깼는데 밖에서 뭐 대문 밖에서 무슨 네. 왁자지 그러고 그래 나가 보니까 어떤 여자가 애기를 하나 안고 와가지고 이 애가 이 집의 애인데 네. 잘 받아달라고 이제 그래서 할아버지가 깜짝 놀라서 아들을 불러다가 물으니까 자초지종을 물으니까 이제 사실이 자기 손자인 거에 틀림없으니까 네. 손자로 드린 거죠. 그쵸. 그래서 손자로 드리고 이름을 제주도 말 꿈을 꾸어서 제주도 제자에다가 말맞자로 말맞자에서 제마 선생이 되셨구나. 네, 제마로 이름을 지어서 이제말에는 그렇구나. 굉장히 역시 출생부터 비범한 탄생 뭐 실화를 가지고 있으신 것 같은데요. 그래 난 이제 이런 생각을 해요. 네. 그 이재마 선생이 그런 고질병이 없었으면은 그쵸. 사상의학은 아직 탄생하지 않았을 거다. 네. 난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또 그 이재마 선생의 연구를 또 후학분들께서 계속 이제 발전을 시켜서 이런 것들로 또 여러 가지 병들을 치료해주고 계신다니까 굉장히 의미가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제 난 이걸 이제 사상의학을 연구하면서 그 이재마 선생이 그 동의수세본에 내가 연구한 게 아직은 미비하다. 네. 이 의학이 100년이 지나야 올바로 이제 된 의학이 될 거다. 그런 얘기를 쓴 대목이 있어요. 네. 네, 거기에서 100년이라 그랬는데 이재마 선생이 1837년에 출생을 했는데 네. 100년 후에 이길용이가 네. 1937년 100년 후에 태어났어. 그래서 이거 네. 우연인지 필연인지 나 혼자 이제 네. 자부심으로 그렇죠. 날 두고 한 얘기구나 그런 얘기를 해요. 네. 난 솔직히 말해서 이 사상의학을 이만큼 해석한 한의사가 네. 없다고 난 생각해. 네. 예. 난 이거 하나 연구한 게 한의사 된 보람이 아주 자랑스러워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사상의학에 대해서 많은 말씀 부탁드리고요. 네. 오늘은 사상체질의학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고 다음 시간에는 계속해서 음양과 오운육기에 대해서 강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원장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미니 강의 오늘은 이기룡 원장님께서 사상체질의학에 대해 강의해 주셨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찾아오는 시간이 아닙니다. 약이 되고 복이 되는 꿀같은 건강정보 튼튼보감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맹문동입니다.
맹문동은 건강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원장님께 여쭤볼게요. 원장님, 맹문동은 어떤 효능을 가지고 있나요? 네, 그 맹문동이 한약에서 상당히 비중이 높은 그런 네. 약재예요. 많이 쓰고 네. 또 약효가 참 좋고 그런 건데 우선 맹문동이 뭔지 좀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 맹문동은 이제 그 여러 해살이 풀이야 쉽게 말하면 네. 그런 그거를 이제 단연생 초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학술적으로 하는데 네. 그 맹문동이 아무리 추워도 얼어 죽지도 않고 또 아무리 가물어도 타 죽지를 않아요. 눈 속에서도 파랗게 그대로 살아 있어요. 네. 그런 식물인데 이게 꼭 부추 이파리 비슷한데 그 뿌리를 쓰는 거야. 네. 뿌리 중에 이제 길이가 1cm서부터 3cm까지 되는 그런 네. 길이를 갖고 지름이 0.5cm에서 그러니까 네. 5mm에서 네. 10mm 정도 되는 1cm 가량 되는 그런 방추형의 뿌리가 네. 이렇게 뽑으면은 주렁주렁 달려서 나와요. 그게 그거를 그 방추형이라는 게 양쪽이 다 이렇게 뾰족하다. 네. 물레를 할 때 그 실을 감아가지고 이리 보내고 저리 보내고 하는 네. 그걸 방추라 그래요. 네. 그거를 닮았다 그래서 방추형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그거를 말려가지고 네. 한약재로 쓰는데 네. 이 맹문동은 진액 우리 침과 같은 코와 같은 눈물과 같은 그런 네. 진액을 생산해주고 또 갈증을 해소해주는 그런 작용을 해요. 네. 그래서 이게 특히 당뇨병 환자한테 많이 당뇨병이 이게 자꾸 물이 막히고 입이 마르고 그러는 병이 그 증상이 있는데 네. 그런 거를 치료해 주는 거죠. 네. 그런 작용이 있어요. 그리고 도라지와 같이 기관지염이나 뭐 이런 거를 치료해 주는 작용이 있는데 네. 특히 마른 기침이 자꾸 나는 사람들 가래가 없이 마른 기침이 그러니까 가래가 이제 그 기관지나 이런 데서 말라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네. 그걸 뱉으려고 자꾸 기침을 하는데 이게 잘 안 나올 때 맹문동을 넣어서 약을 쓰면은 네. 그 기관지에 이제 진액이 나와가지고 그 말라붙은 거를 녹여서 뱉기 좋게 네. 기침에 잘 나오게 그렇게 하는 작용을 해요. 네. 이게 특히 이제 마른 기침에 잘 쓰고 또 안구건조증에 또 이제 자다가 뭐 또 입이 마르다 그러는 사람들은 있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이걸 쓰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우리 스트레스 뭐 속상한 일이 있을 때 화병이 났다 뭐 그러잖아요. 네. 그런 증상이 있을 때 마음을 다스려주는 그런 작용을 해요. 네. 그런데 많이 쓰고 또 인상과 같이 그 원기가 부족할 때 네. 이런 때 이걸 쓰는데 이게 유일하게 태음인한테만 잘 들어요. 다른 체질에는 잘 안 들어요. 네. 효과가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체질은 또 그 체질에 맞는 이런 작용을 하는 약이 있으니까 요걸 이제 우리 사상의학자는 태음인한테만 쓰는 거죠. 태음인 약이에요, 이게. 네. 태음인 분들이 특히 많이 뭐 좀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특히 이게 그 당뇨 입 마르다 뭐 물이 네. 자꾸 막힌다 그런 당뇨의 주약으로 이걸 쓰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원장님 오늘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네. 튼튼보감 오늘은 맹문동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건강 상담 시작해 볼 텐데요.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상담 전화 서울 02-823-2000번입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은 TV와 라디오를 통해 방송됩니다. 원음방송 TV는 스카이라이프 채널 187번, KT 올레 TV 284번, SKTV 309번, LGU 플러스 278번, 딜라이브 159번, CJ 헬로 238번, 현대 HCN 549번, 제주 KCTV 375번, 금강방송 796번, 모바일 에브리온 TV는 채널 100번이고요. 라디오는 서울 경기 FM 89.7, 부산 경남 104.9, 대구 경북 98.3,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97.9MHz입니다. 원음방송은 스마트폰으로도 만나실 수 있는데요.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방송 검색하시면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기룡 원장님께서 친절한 상담 해드립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예. 네, 본인 상담이신가요? 예, 예, 예. 네, 키와 몸무게 그리고 연세가 예, 어떻게 1m 되십니까? 68에 63kg요. 64kg. 네, 예. 그리고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71요. 네, 지금 제 옆에 이기룡 원장님 나와 계십니다. 편하게 상담 받아보세요. 네, 네. 여보세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예. 예. 선생님 저 체질이 또 무슨 체질인가 싶고 궁금했어요. 내가 체질의학자인지를 어떻게 아셨어? 예, 예. 저 항상 듣고 있어요. 그러세요? 오늘 연결이 됐네요. 네. 식성이 좋으시죠? 예, 잘 먹고 있어요. 네. 예. 아무거나 맛있고 아무거나 소화 잘 되세요? 예, 예. 예. 위 역류성을 와가지고 그 음식을 조금씩 먹고 있어요. 네. 혹시 남들이 자존심 강하다는 얘기를 해요? 예, 그런 것 좀 있죠. 네. 소양인이라는 체질을 타고나셨네요. 소양인요. 네. 네. 아, 태음인이 아니고. 태음, 다른 한의사가 보면 다 태음인으로 봐요. 소양인. 네, 몸집이 좀 있고, 배도 좀 나오고 그런 타입인데. 예. 저는 배가 하나도 안 나오고. 안 나왔어요. 네, 다행이네요. 예. 배 나오면 건강에 안 좋으니까 항상 그걸 주의를 하셔야 돼. 네. 예, 안구 건조증도 있고, 네. 입이 좀 마르고, 네. 또 척추 협착증도 있고, 전립선 약도 먹고 있거든요. 네. 이게 앞에서 맹문동을 그런 증상에 이제 쓰라고 그랬는데, 예, 예. 네, 그게 맹문동은 맞질 않아요. 안 맞아요? 네. 물 차라리 끓여 먹었는데. 숙지황, 산수유 그런 약재를 써야 되는. 산수유하고 뭐요? 숙지황. 유황? 숙지황. 숙지황. 지황. 네. 숙지황요? 네, 네. 까만 거요? 네, 네, 네. 그 숙지향은 어떻게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것만 써서는 또 안 될 것 같아요. 보약에 넣어서. 네, 다른 약을 같이 조제를 다른 약을, 해요. 예, 그렇게 쓰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항상 식탐을 내시면 안 돼. 좀 부족하게 식사를 하시는 게 좋고. 그러고 있어요. 간식, 주전부리를 가급적이면 피하세요. 네, 배가 고파 참아야 됩니까 그럼? 항상 잔뜩 지금 먹고 돌아섰는데도 맛있는 거 있으면 또 잡수시는 그런 소양인이 돼가지고 소양인이 무려 30종류나 돼요. 그래서 소양인은 어떻고 그렇게 한마디로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데, 네. 또 궁금하신 거. 척추 협착증이 있고, 안구 건조증, 입이 마르고. 네. 그게. 지금 여기서 치료 방법을 말씀드리기가 참 어려워요. 예. 협착증에 이제 치료를 해보면은 약을 한두 제 쓰면서 침을 적어도 20회 이상을 놔야 되더라고요. 침을 맞으면 될까요? 예. 침이 팔체질 침이라 그래서 또 네 체질을 둘씩 또 나눠서 이제 치료하는 방법인데, 그렇게 해서 그 체질에 맞게 이제 침 처방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치료를 하는데 그동안 이제 많은 환자를 보다 보니까 적어도 약을 한두 제 쓰면서 한 20회 이상 침을 놔야 예. 치료가 되더라고요. 예. 그 협착증도 그렇고 안구 건조증도 그렇고 그게 그냥 입이 마르는 거. 네, 또 구강 건조증 뭐 이런 게 단방 가지고는 치료가 좀 어려워요. 네. 약재 한두 가지 가지고는 좀 어렵더라고요. 집에서 뭐 그렇게 뭐 보리차 같이 끓여 먹는 거 그런 건 없을까요? 보리차가 제일 좋으세요. 잘 네. 알고 보리차를 계시네, 먹어요. 우연히. 보리차 네. 보리차하고 또 다른 산수유도 끓여 먹어야 됩니까? 네, 그래도 좋고 구기자도 좀 구기자. 참은양 데려잡셔도 좋고요. 네. 예, 선생님- 척추 협착증은 이거는 그 침으로도 나을 수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 팔체질 의학이 우리 한의학의 가장 발전된 침술인데 네. 이게 그 침술을 연구해내신 분이 지금 99세가 되셨어요. 최근에 근황은 못 들었는데 이분이 99세가 되시도록 환자를 보셨어. 그만큼 이분은 그 자기 체질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이분이 그 음식을 이러이러게 가려 먹으라 하는 것까지 연구해내신 분이야. 근데 예, 또 선생님이 본인이 생활 습관을 선생님 잘 그 전립선 지켜주셨군요. 약은 죽을 때까지 먹어야 됩니까? 네, 그렇게 이제 그건 한의로는 뭐 약이 한의에서도 없습니까? 그걸 약과 침을 써서 치료를 합니다. 그 한의 또 전립선 약이 있습니까? 네, 네. 네. 예, 그게 한번 찾아뵐게요. 전립선에 이상이 있다 하는 거는 뭐 99% 늙어서 그렇다 그런 뜻이에요. 예, 예. 네, 뭐 젊은 사람도 더러 있긴 하지만 네. 예, 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건데 그거는 늙어서 그렇다. 이걸 치료한다는 거는 늙은 걸 젊게 한다는 얘기도 되니까 그게 쉽지가 않아요. 선생님 그 소양이는 가려야 되는 음식은 뭐 어떤 게 있습니까? 어떤 게 좋고요? 뭐 많아요. 그 소양이. 좋은 음식도 많고 또 안 맞는 음식도 대표적인 많아요. 거 뭐 한 네. 가지 정도만 뭐 한두 네. 가지 정도 소개를 해주시면. 육류는 돼지고기 말고는 안 잡수실수록 좋아. 돼지고기가 좋다고 하시고요. 돼지고기만 네. 먹어요. 네. 소고기, 닭고기 안 좋아요. 네, 그게 안 네. 좋아요. 아이고, 네. 그래요. 예. 네. 그리고 보리밥을 주로 잡수시고, 보리밥이 좋다고 하시죠. 네, 메밀 음식을 자주 해 잡수시고, 네. 이 손발이 찬데 그게 찬 음식이잖아요. 그 보리는 손발이 차도 체질은 소양인이에요. 소양인이에요. 네, 화가 강한 그런 소양인이야. 그게 전에는 그렇습니까? 손발이 차면 소음인으로 보라고 그랬는데 예. 그게 맞질 않더라고요. 네. 그 소양인이고. 네, 그렇게 알고 한의 생활을 50살까지 이제 그걸 하면서 아주 그 학설에 굉장히 갈등을 네. 가지고 했어요. 그러니까 맞지 않는 체질 감별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네. 맞추려니까 네. 안 맞는 걸로 하니까 이게 그러니까 개인에 맞춰서 선생님 예, 예. 그거를 좀 진단을 구체적으로 받아보시고 예, 예, 거기에 예, 맞춰서 좀 예, 조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수고했습니다. 네, 지금 전화 주신 선생님의 상담 같은 경우에는 앞부분에 방송 연결 전에 제작진에서 미리 소양인이라는 그런 진단에 대한 정보를 받고 거기에 맞춰서 상담을 진행한 결과입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은 이기룡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오늘 어떠셨어요? 네, 좀 떨리네요. 네. 네, 앞으로도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엔 한의사 최기현 박사님과 함께 할게요.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께는 움트리에서 정성을 담은 명품장 선물 세트를 드립니다.